안녕하세요. 알아야 면장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저 별 3개 1, 2급. 자, 펌프 제작 시 토출량, 전향정, 동력 등을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이 아래에 있는 이 금호 펌프에 지금 이 값을 제가 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제가 오른쪽에다 한번 옮겨 적어 볼게요. 이 공장 출하 시에 펌프에 붙어 있는 그 성능 규격입니다. 자, 구경은 60mm입니다. 자, 펌프 토출 즉 구경이에요. 자, 소요 동력은 자, 11kW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토출량은 자, 3.2 세제곱미터 퍼 빈 분당 3.2톤을 지금 토출하고요. 즉 품어댄답니다. 자, 품어대요. 이거 전향정은 80m입니다. 자, 전향정 이거 말씀 내가 드렸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배관이 있어요. 이 배관에다 물을 지금 압력을 넣어서 지금 위로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 높이가 지금 여기 책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얼마냐면 이 높이가 80m입니다. 자, 이게 80m예요. 자, 이 80m라는 게 뭐냐면 이 펌프가 낼 수 있는 지금 정격으로 운전했을 때 최고로 올릴 수 있는 이 물의 높이, 위로 올릴 수 있는 물의 높이가 80m. 이게 전양정이에요. 자, 전양정은 곧 이거는 뭘로 표시가 되면 압력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위로 올리는 압력이기 때문에 이 80m까지 올릴 수 있는 압력을 자, 기존 압력 단위로 표시를 할게요. 자, 여기서 갑니다. 자, 수주 높이가 80m입니다. 수주 높이가 80m이면 이거를 기존 압력 단위로 바꾸면 나누기 10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8 뭡니까? kg per 제곱센치가 되고요. 여기에서 다시 국제 단위인 SI 국제 단위인 메가파스칼로 나타내면 다시 10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0.8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요. 이 변환 관계. 자, 수주 높이가 80m의 압력을 자, kg/제곱센치로 나타내면 얼마냐? 또 8kg/제곱센치를 메가파스칼로 바꾸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때 변환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누기 10을 해주면 되고요. 나누기 10을 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역변환. 자, 0.8 메가파스칼이 지금 기존 압력 단위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곱하기 10 하면 되겠죠? 다시 기존 압력 단위에서 뭡니까? 수주 높이로 바꾸라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다시 1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수주 높이에서 이쪽으로 변화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나누기 100 하면 되겠죠. 자, 10 두 번 나누었으니까 나누기 100 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바로 이거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면 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0.8 이거 하지 말고요. 하나를 문제 0.6 메가파스칼을 이거를 수주 높이로 나타내라. 그럼 어떻게 하면 60m 100을 곱해 줬으니 60m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60m의 수주를 기존 압력 단위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보면 10을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6이죠. 6 kg/제곱cm가 이렇게 변환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80m까지 올리는 게 이제 전 양정이고요. 이 모터는 지금 자 봅니다. 전 양정이 80m라고 되어 있죠. 자, 밑에 다시 이어서 갑니다. 여기에 토출량은 유량이 큰 경우 세제곱미터 퍼 민 분으로 표시하고, 또 세제곱미터 퍼 시간으로 표시하고, 세제곱미터 퍼 초로 표시한다. 세크로. 자, 이렇게 표시하고요. 유량이 적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톤이죠. 세제곱미터는 톤이기 때문에 지금 리터로, 유량이 작은 경우는 리터입니다. 리터. 자, 분당 몇 리터느냐. 자, 초당 몇 리터를 지금 펌핑할 수 있느냐. 이거를 나타낸 거죠. 자, 그 옆에 전양정이 나오네요. 전양정. 자, 전양정 봅니다. 전양정의 경우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수준 높이. 자, 80m. 이거를 kg/제곱cm로 하니까 8kg/제곱cm. 이거를 자, 국제 단위 규격인 메가파스칼을 쓰니까 0.8메가파스칼이 됐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또 국제 표준 단위는 SI 단위. 이 SI 단위가 국제 표준 단위예요. 자, SI 단위를 적용하면 뭐예요? 기존에 썼던 이 압력 대신 메가파스칼을 사용하게 됐다, 이 뜻입니다. 지금은 메가파스칼을 쓰는데요. 시험은 어차피 이 변환 관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를. 자, 그 다음에 아래 봅니다. 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자, 여기 봅니다.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일반적 역할. 일명 압력 챔버라고 그랬어요. 이 압력 챔버의 역할입니다. 자, 압력 챔버의 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압력 챔버. 자, 이 압력 챔버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자, 압력 챔버가 여기 있고요. 자, 옆에 배수 밸브가 자,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압력을 방출해주는, 자, 과압을 방출해주는 뭡니까? 안전 밸브가 있죠. 안전 밸브. 자, 그 다음에 이 안에가 이렇게 압력계가 있습니다. 압력 스위치, 죄송합니다. 압력계가 아니고 압력 스위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에가 뭡니까? 이렇게 개폐 스위치가 있어요. 자, 이 개폐 스위치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이 개폐 스위치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에 물이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차게 됩니다. 아래에. 그리고 위에는 공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 공기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압력 스위치가 펌프의 개수대로 있는데요. 이게 주펌프 거, 이게 뭡니까? 자, 충압 펌프 거.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는 지금 충압 펌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아랫부분에, 자, 이 아랫부분에 여기서 동시에 다 설명할 겁니다. 자,
이때에 기동용 이 압력 챔버는 이 뭡니까? 기동점에 도달하면, 자, 여기 지금 봅니다. 자, 이 압력점이 여기에 지금 펌프가 여기서 멈췄어요. 펌프가, 자, 압력이 채워졌기 때문에 여기서 멈췄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지점이에요. 정지점 또는 그때 압력을 정지압력이라고 합니다. 정지압력. 자, 그 다음에 이 하단에, 자, 이렇게 점이 또 하나, 여기가 이렇게 표시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이게 기동점, 펌프가 기동하는 기동점이에요. 자, 이 기동점은 곧 기동압력으로 표시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는 지금 곧 압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 물의 높이는, 이 수조의 높이는 이 안에 압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압력이 지금 제로라고 보고요. 압력이 제로라고 보고, 여기는 80m니까 얼마입니까? 자, 0.8 압력으로 국제단위 압력을 씁니다. 0.8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자, 아까 80m를 자, 메가파스칼로 바꾸면 0.8이라겠어요. 그래서 제일 여기는 지금 0.8 메가파스칼 압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이 안에는 제로의 압력입니다. 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압력의 높이에요. 이게.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이 높고, 아래로 가면 압력이 낮아집니다. 자, 그래서 제일 지금 펌프가 멈추는 이 정지점이 정지 압력이 되겠고요. 이게 뭐냐면 렌즈 값이에요. 펌프가 정지하는 이 값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렌즈. 자, 렌즈 값이라고 그래요. 이 렌즈 값은 뭡니까? 압력으로 표시하면 0.8 메가파스칼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기동점, 이 기동점이 뭐냐면 펌프를 기동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동점이라고 그랬어요. 그 압력에서 펌프를 기동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압력에서는 기동을 하고요. 이 압력과 이 압력의 차이죠. 차이 값이 이게 디프 값이에요. 자, 이게 디프 값입니다. 자, 그러니까 디프 값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뭡니까? 정지 압력에서 뭐예요? 기동 압력을 뺀 값이 디프예요. 디프 값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배관 내에 지금 이 압력 스위치를 조정을 할 때는 여기에 압력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디프 값을 보는 디프 값 눈금이 있어요. 여기에 지침이 이렇게 가리키게 하는 거를 디프 값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 조정하는 게 위에가 이렇게 십자로 된 나사가 있어요. 그 나사를 자, 시계 방향으로 돌리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여기 디프 값을 조정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또 이렇게 또 눈금이 있고 눈금을 가리키는 지침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눈금이 이렇게 있어요. 자, 눈금을 가리키는 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이 이게 렌즈 값이에요. 자, 이 렌즈 값이. 이 렌즈 값이 펌프의 정지 값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정지 값은 바로 방금 여 위에 있는 펌프의 이 값이에요. 즉, 전향정 값이죠. 전향정 80m 값이
이 렌즈 값이요. 그러면 이 렌즈 값은 좀 위에 설명대로 한다면 얼마예요? 압력, 렌즈 값의 압력은 0.8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메가파스칼. 자, 그리고 이 디프 값은 이 기동점을 구한 다음에 이 정지값에서 디프 값을 빼면은 기동점이 나오겠죠. 아, 죄송합니다. 정지값에서 기동점을 빼면 디프 값이 나오죠. 자, 다시 여기서 자, 디프 값은 자, 이거를 렌즈 값이라고 할게요. 렌즈 값에서 뭐를 뺀다고요? 자, 기동 압력을 빼면은 디프 값이 나옵니다. 자, 렌즈 정지 압력이라고 합시다. 자, 정지 압력에서 뭐예요? 기동 압력을 빼니까 뭐가 나왔어요? 자, 이 디프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디프 값이 나왔으니까 방금 전에 이 밑에서 자, 이 밑에서 이 디프 값을 설정한다고 그랬죠. 이 디프 값을 이때 설정할 때에 이 디프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드라이버로 위에서 조정해서 디프 값을 여기로 설정해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동점이 자, 아까 0.8이라고 그랬어요. 정지값은 기동점을 0.6으로 우리가 얻었다고 합시다. 이거는 기동점을 얻는 과정이 있어요. 기동점을 찾는 과정이 있습니다. 정지값은 전향정, 펌프의 전향정 값이 정지값이 되고요. 이 기동값을 찾는 과정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뒷페이지에. 자, 이 기동점에서 자, 기동점이 0.6이니까 자, 위에다가 다시 자, 디프 값은 얼마냐면 자, 정지값 0.8에서 빼기 얼마입니까? 자, 0.6을 하죠. 이게 뭐예요? 기동점이죠. 그러면 디프 값은 0.2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디프 값이야. 이게 디프 값. 자, 이 디프 값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디프 값 0.2를 적용하면 이 압력 스위치가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이 압력 스위치가 자, 이제 도는 게 아니라 평상시 운전하다가 이 정지값에 달하면 압력이 정지값에 달하면 이 값이 10입니다. 이 값에 달하면은 정지하라고 신호를 보내고요. 또 이 압력이 이제 떨어지겠죠. 여기입니다. 여기 위에서 이 압력값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점점 떨어져서 이 기동점에 달하겠죠. 이 기동점에 달하면은 다시 펌프를 기동시키라고 이 압력 스위치가 이 아래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압력 스위치가 다시 기동 신호를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지되고 기동되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 세팅된 값 내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충합 펌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충합 펌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충합 펌프는 기동점이 메인 주 펌프보다 약간 더 기동점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높아요. 기동점이 주 펌프보다 0.05 메가파스칼 높습니다. 자, 얼마 높다고요? 0.05 메가파스칼 정도 높아요. 중압 펌프가 지금 그림상에 높잖아요. 압력이 압력점이 지금 높잖아요. 0.05.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압력이 떨어지다가 먼저 인식을 중압 펌프가 해서 먼저 기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 메인 펌프가 기동점에 달함으로 인해서
기동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자 다시 이제 압력이 채워지면 자 소화가 끝났어요. 불진화가 끝나고 지금 밸브가 닫혔어요. 그러면 물이 더 이상 어디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배관 내 압력은 급속도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자, 급속도로 올라가면 이게 먼저 뭐냐면 충압 펌프에 먼저 이렇게 도달될 수가 있어요. 자, 충압 펌프에 먼저 도달하면 충압 펌프가 먼저 꺼지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주펌프가 꺼집니다.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고 이 충압 펌프의 정지점을 주펌프와 똑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펌프와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펌프하고 똑같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충압 펌프는 자, 기동점이 주펌프보다 높기 때문에 먼저 기동하고 주펌프보다 먼저 꺼질 수도 있고 같이 꺼지기도 한다. 자, 이렇게 정의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봅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여기. 자, 두 번째. 압력 변화의 완충작용.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압력 탱크에 공기층이 있어서 이 공기층 때문에 이 압축 팽창을 여기에서 완화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흡수가 됩니다. 완충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수격작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격작용에 의해서 진동이 일어난다. 이 수격작용은 어떤 때 일어난다고요? 수격작용은 자, 펌프 기동시나 뭐라고 그랬어요? 자, 밸브를 급격히 차단할 때, 닫을 때 이래요. 닫을 때. 자, 이런 때 수격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때에 뭡니까? 압력이 반사가 일어나서 압력이 배가로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게 맥동이 일어난다고 설명을 드렸고 이 맥동을 흡수를 한다. 이 공기층에서 흡수를 해준다. 그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압력도 어느 정도 완충을 해주고 또 뭡니까? 자, 저기 봅니다. 기동시 개폐장치의 챔버 상부에 공기가 완충 역할을 하여 주변 기계의 충격과 손상을 방지해준다. 지금 압력이 너무 배가가 돼가지고 이게 계속 전파가 됩니다. 계속 파이프를 타고 즉 배관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지금 압력이 지금 증가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기기들이 파손될 우려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이 공기층이 완화시켜 준다. 즉 완충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충압 펌프 얘기 나옵니다. 여기에. 자, 충압 펌프입니다.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기동 장치로 사용할 경우 충압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충압 펌프의 역할은 배관 및 부속품의 연결 부위 등에서 정상적인 누수예요. 뭐 이상적인 누수 아닙니다. 정상적인 누수예요. 며칠에 한 방울씩 새든 한 달에 뭐 몇 방울씩 새든 이게 장시간에 거치다 보면 이게 점점 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게 되면 정상적인 누수가 발생했을 때 기동하여 배관 내 압력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충압 펌프다. 자, 그래서 충압 펌프는 먼저 기동하고 주펌프가 기동하기 전에 먼저 기동해야 되고 꺼질 때는 정지점은 먼저 꺼지거나 같이 꺼지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누수 시 펌프가 자정 기동으로 고장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자, 주펌프가 만약에 이 일을 감당한다면 계속 꺼졌다 켜졌다는 걸 반복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 충압 펌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압 펌프의 양정은 주 펌프와 동일해야 되겠죠. 똑같은 압력으로 지금 이거는 압력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물을 지금 배관대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이 전 양정. 자, 여기 봅니다. 여기 봅니다. 자, 여기 80m, 여기 80m 전향령인데, 이 압력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양정값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 지금 표시대로 뭐 설치가 됐다면 충압펌프도 80m 양정을 가진, 전 양정을 가진 펌프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출량. 여기 보면 토출량 있죠? 분당 얼마를 펌핑할 수 있느냐. 이 토출량은 좀 작은 거를 써도 된다. 그래서 이거는 분당 60리터 정도 쓴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딱 뭐 일괄적인 내용이 아니고, 자, 펌프 종류 뭡니까? 이 규모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설명해 드릴 부분이 있어요. 자, 아래 봅니다. 자, 여기에 펌프가 이렇게 메인 펌프가 있고요. 자, 이게 증업 충압 펌프입니다. 자, 펌프 축에는 항상 모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모터를 끈다, 펌프를 끈다, 이게 뒤죽박죽 쓰는 이유가 여기 모터가 연결됐기 때문에 모터를 끈다는 건 펌프를 끈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모터가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지금 바로 이제 펌핑에서 배관이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배관이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평상시는 방금 아까 위에 얘기대로 전양정은 똑같은 걸 쓰고, 토출량은 이 보조 펌프, 즉 충압 펌프 거는 작은 거를 쓰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여기에 이렇게 자, 예비 펌프를 하나 더 둡니다. 이게 이게 예비, 이게 보조 펌프, 즉 충압 펌프죠. 자, 이렇게 해서 3개로 운영합니다. 그러면 압력 스위치도 3개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게 뭡니까?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주가 감당을 하고요. 자, 예비가 이상이 있으면 주에서 감당을 하기 때문에 자, 확실하게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자, 안전성도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 충압 펌프는 여기 있는 이 충압 펌프는 순수하게 자, 압력만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화재가 났다. 그러면은 이 메인 펌프와 주 펌프가 돌아가겠죠. 자, 동시에 같이. 자, 그런데 이거를 설치하는 그 이유들이 뭐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신뢰성도 높일 수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이 예비 펌프를 집어넣는 이유는 뭐예요? 자, 옥상 수조라고 있었죠.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이 예비 펌프를 하나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옥상 수조를 면제하는 대신에 이 예비 펌프를 하나 더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이런 스타일로 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가 수조 봅니다. 다음 아래 고가 수조 보겠습니다. 고가 수조 방식은 고가 수조로부터 자연 낙잡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최고층의 소화전의 규정 방수압을 얻을 수 있는 높이의 수조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일반 건물에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에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자, 제가
아파트를 하나 그립니다. 자, 여기에 층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층수가. 자, 20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0층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 윗 좌상층에 소화전이 이렇게 있고요. 소화전 여기 방수구가 있어요. 이 방수구에서부터 이게 고가 수조 방식은 자, 요 위에가 이렇게 물탱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탑이 이렇게 해서 이 탑을 통해서 세워졌고요. 자, 그러면 이 방수구에서부터 이 수조의 그 물 상단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7m가 나와야 돼요. 이게 이론상 17m입니다. 그럼 17m면 얼마죠? 이거를 메가 pps로 환산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0.17 메가파스칼이죠. 메가파스칼. 자, 옥내 소화전의 압력은 얼마여야 된다고 그랬죠? 0.17에서 0.7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이 압력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가 수조니까 이 수조의 압력 가지고 지금 뭡니까? 소화전에 방수를 해서 불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압력이 최소 압력이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제일 꼭대기 측에서 이 압력이 0.17 이상이 나오려면 이 수주의 높이가 17m가 돼야 된다. 자, 이 수주의 높이가 17m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17m. 자, 그러면 이 하층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압력은 세질 수밖에 없죠. 자, 20층이다 보면 굉장히 센 압력이 이 1층에는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이 0.7이 초과되면 만약에 1층에서 이 최고 높이인 0.7 메가pps를 초과되면 여기다가 감압 장치를 설치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하단에는 뭐예요? 감압 장치, 압력을 낮춰주는 감압 장치를 설치해서 적정한 규정된 압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일반 건물에 좀 사용되지 못한다고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압력수조 봅니다. 압력수조 방식은 자, 압력수조 내 물을 압입하고 압축된 공기를 충전하여 송신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탱크 설치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탱크가 2층에 있든 1층에 있든 5층에 있든 아무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왜? 공기 압력으로 압력을 지금 넣어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탱크에 그 물의 압력을 얻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애받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게 특징이에요. 가압수조는 뭐가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가압수조. 이 뒤에 나옵니다. 가압수조의 특징. 자, 수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가 필요 없다. 자, 전기가 필요 없다. 자, 그거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탱크. 뭡니까? 가스 탱크. 별도의 압력 가스 탱크를 이용해서 이 수조 탱크에다가 그 가스를 집어넣어서 압력을 얻기 때문에 이거는 전기가 필요 없다. 자, 넘어가겠습니다.